가시나무예요. 네, 가시나무. 네, 가시나무는 가시 자체가 상처를 입히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히고 있고 다른 존재, 본인도 상처를 입고 다른 존재도 상처를 입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가시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보면 이 가시나무 말고도요, 이런 잡초에 해당되는 존재도 마찬가지로 잡초들도 생명력이 장난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작물들을 피해를 입히면서 이렇게 어, 되는 거죠. 제 뒤에 있는 게 오이예요, 오이. 오이가 썩어서 지금 썩어서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요. 이런 썩은 오이가 왜 되었을까요? 네, 바로 여기서 보다시피 썩은 오이가 된 이유가 다른 작물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썩은 오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썩은 오이도 이제 다른 작물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다른 작물에게 피해를 존재가 바로 잡초이고 가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 이런 존재가 많이 심겨져 있으면 농부가 이런 피해를 입히는 작물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죠. 어, 그래서 잡초라든지 여러 존재들을 뽑아버린 이유가 바로 농부가 키우고자 하는 이 농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종류의 이 밭들이 있는데요. 이런 종류의 밭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농부가 다 농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돌도 제거해야 되고 잡초도 제거해야 되고 가시와 같이 이렇게 상처를 입힌 그런 작물들이 있으면 다 뽑아서 버려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옥토밭으로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농작물을 심으면 좋겠죠? 네, 농작물을 심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요,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한 역할이 바로 농부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요, 이 가운데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돌이 끼어 있는데요. 이 돌도 제거해주고,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는 잡초도 제거해주고, 이 잡초 보이신가요? 이 잡초도 제거해주고, 이렇게 밭을 갈아서 거름과 흙을 적당하게 배분해서 옥토로 만든 다음에 이게 바로 이렇게 여기다가 씨를 심는 것이 아니라 3일 정도 거름과 흙이 고루고루 영양분이 들어가게 한 다음에 이 가운데다가 씨를 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씨를 심는다는 것은 되게 여러 가지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씨를 심었을 때, 비로소 이제 씨가 이 밭에서 작물들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그리고 농작물을 또 심을 때요, 이렇게, 뿌리가 썩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뿌리가 썩게 되는 경우는 물의 영향도 있지만 옆에 작물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작물들을 막 이렇게 가까이 붙어서 심는 것보다는 이렇게 호박과 오이를 같이 심었더니 오이가 호박의 뿌리에 의해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서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띄엄띄엄 작물을 심어서 하는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농부의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씨가 뿌려지는 장소, 이 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옥토밭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설령 이 시가요, 유채꽃과 같이 길가에 이렇게 씨가 뿌려지게 되면 누가 와서요? 새가 와서 이제 먹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공교롭게도 참 신기한 게 경전에도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예. 경전에도요, 이 길가에 씨앗을 농부가 뿌렸을 때요, 길가에 농부가 씨앗을 뿌렸을 때 이와 같이 새가 와서 이 씨를 먹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제 뒤에 있는 것은 해바라기 씨예요. 해바라기 씨를 누가 먹어요? 참 신기하게 새가 와서 먹고 있죠. 네, 새가 와서 먹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경우도 봤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제가 배경화면에서 봤다시피 유채꽃 씨앗을 길가에 뿌렸더니 이 비둘기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렸습니다. 이런 길가에 이제 뿌려지면 새가 와서 먹었다라는 그런 이치를 들어서 이제 사람과 비교를 해봐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도 어떤 사람이 있냐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씨알이 안 먹힌 사람 있죠? 예. 저 사람은 막힌 것 같아.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뭐냐면 길가와 같은 밭으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좋은 말을 해도 씨알에 안 먹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뭘 한다고요? 길가와 같은 밭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인군자 중에 예수라는 성인군자는요, 아무나 이 천국 말씀을 전해준다 한들,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이와 같이 악한 자의 소속이 되어서 이 천국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존재를 길가에 뿌려진 밭에 뿌려진 사람과 같다라고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제 성경에 가보시면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종교적인 것을 떠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누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경청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자기 욕심하고 부딪혀서 남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에게 필요한 말만 듣고 이렇게 듣는 신용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욕심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요 너무 돈에만 집착하고 그 사람이 무슨 환경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그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제 길가와 같은 밭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농부의 입장은 씨를 심는 입장이고 물을 주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라는 사람은 물을 주었을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와 같이 이렇게 상대방에게 말을 심었는데 말을 심고 또한 그 가운데서 씨를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물을 주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도통 변화가 없고 바뀌지 않고 행동에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밭이 어, 결코 길가와 같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첫 번째 케이스는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키움에 있어서 항상 이 말을 하면서 또 집중 있게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요, 책을 읽는 습관을 길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내를 가질 수 있는 습관을 가진 게 가장 좋습니다. 인내심이 떨어지고 좀 주의가 산만한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은 이제 특징이 이제 자랄 때부터 그런 환경, 주위에서 집중하지 않도록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 키워진 자녀일수록 누가 무슨 말 하더라도 잘 안 듣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이 나의 말을 잘 듣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아이 컨택 이래서요. 서로 눈을 마주보면서 이야기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매우 중요한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길가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두 번째는요.